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동뉴스 시작합니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여왔던 남양주시가 올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벌여서 불법 행위를 추가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1차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두 122개소 317km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결과 53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 중에 45.3%를 차지하는 241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별로는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저읍이 121건, 조안면, 별내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 탈출행위 18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그리고 농사와 가축 사육, 창고, 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 유형이 4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주시는 1차에 이어 올 연말까지 2차로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원상복구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 광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이 쌍용과 양벌공원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 특례 방식 개발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이미력 광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현철, 동희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 중 박상영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원 개발의 우선 제한 방식 철회와 광주 도시관리공사 등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동훈 광주시장은 지난달 열린 광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우선 제한 방식을 적용해 민간 사업자를 통한 공원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관련해서 광주시 의회 동희영 의원으로부터 성명 발표의 이유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동희영 의원과 함께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신동훈 광주시장 바로 이 자리였었는데요. 이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이 민간 개발 추진의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쌍용공원의 추진 방식에 있어서 민간 네. 특례 방식, 특히 신동원 시장님이 지금 결정하신 우선자 제한 방식에 대한 공정성 확보 미비,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아주 깊은 우려가 지금 담겨져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공공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서 공공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민간공원 특례를 진행하게 되면 물론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광주시 지금 최고의 난제인 교통난 해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성명에 광주시 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분 중에 한 분 빼고 6분이 이제 그 동참을 하신 건데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다. 정치적인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정 질의나 또 성명서 발표 등으로 민주당 당내 내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계 사업에 대한 어떤 지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문제 제기에 나섰던 그 관련 이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몇몇 분들이 이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방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만한 불법적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 의회 동희영 의원과 함께 이 광주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공원 부지 민간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광주시나 신동훈 광주시장의 반론 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포함해 가평군 자라섬 꽃정원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라섬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가평군청 관광과 이진모 과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라섬이 지난 장마철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라섬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는 침수를 겪었지만 군청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이 가능했고요. 자라섬은 강과 산, 동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구절초, 백일홍, 핑크뮬리, 해바라기 등 자라섬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재탄생하여 도시민들이 낭만, 여유, 힐링의 공간으로 새롭게 이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무료 개방이 아니라 유료 개방이에요. 입장에 5,000원을 내면 가평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을 돌려준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역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라섬 남도 꽃정원 관람객들은 5,000원 가평사랑 상품권 교환 후 입장이 가능한데요. 가평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이번 남도 개방으로 장기간 단절된 국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 7일 현재 26,856명이 다녀갔고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관내 식당, 마트, 각종 상점은 물론 택시까지 활용되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데요. 방역 관리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라섬의 가을꽃 절정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행사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다양한 꽃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가을꽃의 절정이 되겠고요.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문객들은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방문객 전자명부 작성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데 자라섬의 꽃이 이번 주말 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다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여주시에는 모두 19곳의 준설토 적치장이 생겼습니다. 강에서 퍼올린 이 흙들은 모래와 자갈 등으로 나눠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여주시가 지난 2017년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준설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양촌 적치장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238만여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처리하도록 했고 지난 5월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약 145만여 세제곱미터가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특임은 115억여 원을 9번으로 나눠 납입해야 했지만 마지막 9회차 대금인 10억 4천여만 원을 내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곧바로 여주시의 한 민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피업체에게 92만 3,651 루베를 30%를 깎아 60만 루베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4분의 1 값밖에 안 되는 1,070원에 엄청난 특혜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특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후 여주시는 피업체와 원 계약의 미납금인 10억 4천여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착수한 이후에 이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이후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 이제 그 최초 금액과 기타 조건은 변동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주시는 피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를 들었습니다. 해지된 사안의 미납 금액에 대한 계약이었다는 이유입니다. 당초 여주시가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체결한 준설토 계약은 세제곱미터당 4,400원 수준으로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된 양촌 적치장의 또 다른 문제, 남아있는 준솔토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속 기사로 보시겠습니다. 여주시가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계약을 해지한 후 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5월 27일. 당시 양촌 적치장에는 선별 작업이 끝난 자갈 15만 세제곱미터 등 92만 세제곱미터의 준솔토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업체는 선별된 자갈은 곧바로 반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5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양촌 적치장에는 선별이나 파쇄 등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전에 선별된 골재 일부만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자갈들은 다른 적치장으로 옮겨져 파쇄 작업을 거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용 가능한 물량은 이미 반출된 골재를 제외하면 45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남은 준솔토의 가치입니다. 다 생산을 하고 빠져나가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세립토와 자갈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그 생산 가치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골재들이 많이 다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여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잔여 준솔토는 기존 업체인 A개발이 모래와 자갈을 생산 판매하고 남은 준솔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없는 뻘을 자갈 위에 다시 쌓아놓아 생산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도자료에 언급된 A업체는 남은 준솔토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이익이 남게 되고 이는 여주시의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면 모래와 자갈이 다시 생산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45만 세제곱미터에 대한 게 만 원씩만 잡아도 45억이 넘는 거죠. 피업체가 여주시와 체결한 계약의 비용은 10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의회에서도 양촌 적치장의 잔여 준솔토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A업체는 배임 등의 혐의로 여주시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여주시는 검찰 조사를 통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